독도의 바다사자 강치에 대해 아십니까? 이 강치는 한때 독도에만 수만 마리가 서식할 정도로 많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마구잡이로 잡아가 현재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강치는 독도 침탈, 잔인한 식민지 수탈의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강치의 전장 개놈을 세계 최초로 해독해가 강치 멸종이 일제강점기의 무분별한 남획 때문임을 과학적으로 밝힌 건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이경리 연구사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연구사님 반갑습니다. 자, 네, 최근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강치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 이제 강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강치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독도의 바다사자 강치에 대해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독도 바다사자는 물개과에 속하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갈라파고스 바다사자와 함께 바다사자 속을 이루는 중형의 기각류입니다. 네. 강치는 이전의 바다사자를 일컫는 명칭이라고 하고요. 네. 네, 일부 지역에서는 가재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다자란 수컷 성체가 한 500kg에 달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 이 독도가 강치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많이 서식했다고 하더라고요. 독도가 강치가 서식하기에 좋은 곳이었나 봅니다. 독도는 물론 이제 울릉도에도 가재굴이라고 불렸던 강치가 많이 보이던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만 주변 바다의 먹이가 워낙 풍부하고 섬이 많지 않은 동해에서는 이제 강치들이 사냥을 하고 또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기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치를 가재라고도 부르는데 울릉도에는 가재굴이 있을 만큼 강치가 많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아쉽게도 독도 강치가 현재는 멸종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좀 찾아봤더니 1994년에 공식 멸종이 선언이 됐던데 이 강치의 멸종 이유가 일본의 무분별한 남획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이번 저희 연구 논문 결과도 있었지만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보면은 이제 일제 강점기와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뭐 가죽을 위해서 연간 수천 마리를 잡았다고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논문에서는 그런 어떤 기록적인 것에 더해서 네. 유전적으로도 이 남획이 멸종의 결정적인 원인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 강치를 포획해서 멸종시킨 건데 이번에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이 침탈, 수탈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이 강치의 전장 개놈을 세계 최초로 해독했다고요? 네. 일단은 그 게놈이라는 것이 의미가 이제 그 유전자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이 멸종한 그 동물에 대해서 전장 게놈을 이제 세계 최초로 서열을 확인을 하고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오래전에 멸종이 됐고 그래서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시료가 굉장히 적었고 네. 예, 바다에 있다 보니까 네. 오염도 좀 많이 되고 이제 그 유전자를 추출하는 방법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그 유전자를 또 추출해서 그 네. 안에서도 아무래도 깨끗하게 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주변에 있던 미생물이라던가 그런 유전자 정보 안에서 바다사자의 유전자만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도 동원이 됐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연구로 독도 강치의 기원은 물론이고 일제 강점기의 무분별한 남획 때문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된 건데 이번 연구 결과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새롭게 이제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네. 굉장히 좀 오래되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이제 시료를 분석을 해냈다라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은 당장은 모르더라도 시료를 잘 보관하면 앞으로의 기술이 발달하는 기술이 어떤 그런
정확한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국제적인 학술지에 독도 씨라이언이라는 우리가 붙인 이름을 써서 네,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독도 씨라이언이 검색을 하면 이런 우리 독도 바다 사자 강치가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앞서 이번 연구 결과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를 하면서 이제 제목에 독도 씨 라이언, 독도 바다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독도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도 바다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뭐 당연히 독도 바다사자 강치라고 뭐 불리기는 하지만 네. 이게 그 과학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과학적인 이름, 즉 학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학명은 보통 이제 라틴어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독도 바다사자의 학명은 잘로푸스 자포니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어로 불리는 명칭도 저페니스 씨 라이언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뭐 저희를 비롯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제 독도 바다사자에 대해서 알려면 네. 논문을 검색할 때 기존에는 뭐 저페니스 씨 라이언으로 검색을 했어야만 됐어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비교를 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국제적인 학술지에 일단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최초의 유전적인 정보를 알리는 논문을 독도 씨 라이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예. 뭐 여전히 일반적인 공식 명칭은 저페니스 씨 라이언이긴 하겠지만 많이 찾아야 하는 이름이 독도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면 당장 이제 이거 독도는 왜 여기에 붙었지? 그리고 어떤 의미지? 왜 여기다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아마 과학자들이 또 참고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일본의 잔인한 남해구로 강치가 멸종됐는데 일본은 반성하기는커녕 자국 어민이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해온 점을 두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도 소유권 분쟁의 중심에 강치가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사실 이 논문이 발표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네, 실제 연구 분석 과정이 완료가 되고도 한참 좀 걸리기는 했어요. 사실 저희도 또 일부러 맞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발표 시기가 딱 광복 80주년을 앞두게 되어서 매우 뜻깊습니다. 예. 저희 연구진들도 굉장히 좀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의미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일제 강점기라는 시기가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영토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기에 이제 그 일제가 강압적으로 와서 강압적인 수탈을 통해서 한 종의 생물을 절멸까지 몰고 간 결과인데요. 이런 활동이 그런 업적이라던가 뭐 증거로 그러니까 반대적인 증거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바다에 사는 이런 생물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이제 저희가 뒷받침하는 그런 과학자로서의 역할이 우리의 주권을 뒷받침하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연구팀의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이경리 연구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